최명희 작가의 그 혼풀 문학관에 저희들이 지금 와 있는데,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 2005년도에 그 실제 모델이었던 그 청안 부인의 그 며느리가 그 91살에 이렇게 불에 타서 죽어요. 그 앞에 저희들이 그 의상학과 학생들하고 여기로 왔었어요. 그때 경성대학교의 의상학과가 아주 유명했었는데, 그 의상학과 학생들하고 동행해서 왔을 때만 해도 그 교수가 하시는 말씀이, 의상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필독서였다 이랬어요. 그 왜 그랬냐면 1930년도 40년대를 배경으로 그 몰락해가는 그 종부 3대의 이야기를 쓴 작품이 이제 이 혼풀이라는 작품인데, 그 작품에 잊혀져가는 그 당시에 그 종부, 며느리, 남원 지방의 그 의상을 완벽하게 이게 재현해낸 소설이다. 그래서 학생들이 읽기에는 너무 힘들어요. 이 작품은, 혼풀이라는 작품은 어려워요. 사전을 펴놓고 이렇게 읽어야 할 정도로 세시풍속이나 또 관혼상제라든가, 그 다음에 특히 전라도 남원 지역, 전주 지역의 지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참 읽기가 아주 힘든 그런 작품이었어요. 그래서 그 혼풀이라는 작품이 10권으로 되어 있는데, 이 작품은 여러분 스토리로 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. 이거 스토리로 이루어진 작품이 아니고, 이거는 가다가 어디로 튈지 몰라. 일로 튀고 절로 튀고 막 시줄 날줄이 막 얽히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막 전개되거든요. 그래서 하나의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여러분, 최명희 작가는 그 정확하게 9년간 이제 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계셨는데, 9년간 근무를 마치고 학교에 사표를 쓰고 나서 혼풀 하나에만 매진했습니다. 그래서 17년 동안 이 혼풀 하나만 가지고 자기 온 모든 걸 바쳐서 쓴 작품이 이게 혼풀이다. 33살에 시작했잖아요. 33살에 시작해서 그 지천명의 언덕을 넘는 과정에 작품이 끝나요. 그러고 나서 작품이 혼풀이 끝나고 나서 몸에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난소암이래. 그래서 암 판정 받고요.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. 돌아가시면서 최명희 작가가 그 산소호흡기를 띄면서 하신 말씀을 지금 저는 기억합니다. 그때 그랬잖아요. 혼풀 하나면 됩니다.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. 이 말 한 말씀 하시고 최명희 작가 가셨어요. 평생 결혼도 안 하셨죠. 51살에 이제 그 귀천하셨는데, 결혼도 못 하시고 혼풀 하나에만 매진했었다. 그래도 사랑은 했죠. 3명의 남자하고 사랑했어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부 다 유부남이었습니다. 그런 비하인드를 갖고 있어요. 아무튼 그 우리 박경리 작가가 토지를 쓸 때 경상도 말로 시작한 데 있잖아요. 자기는 통영 출신이니까. 그런데 이 최명희 작가는 전라도 말로 시작했어요. 특히 자기의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이 남원에서,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그 영의정, 그 다음에 대지약을 했던 최항이라는 분이 19대 조상이에요. 그분의 직계 자손이 자기 아버지였거든요. 그래, 아버지의 친척이었던 여기 이제 그 유촌 때 지금 말하면 청안 부인, 거기를 방학 때마다 최명희 작가가 와서 그 할머니한테 말을 듣고 체로한 거예요. 그래, 듣고 했던 걸 가지고 작품을 시작한 게 혼풀이다. 교수님. 네. 그러면 최명희 작가님께서 51살에 돌아가셨잖아요. 그러면 최명희 작가님 무덤은 어느 곳에 있나요? 최명희 작가는 전북대학교의 국어국문과 야간을 이렇게 어렵게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,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기의 모교였던 기전여고의 국어선생을 2년 해요. 근데 51살에 돌아가셨댔잖아요. 전북대학교 교문에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자기가 늘 다니던 그 캠퍼스 안에 무덤이 있어요. 최명희 작가 무덤이.
근데 최고 안타까웠던 건 생가를 보존을 못했어. 생가는 그 전동성당 옆에 그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던 경기전 바로 뒤에 그거 있는데 그 못하고 담벼락에다가 최명희 생가 이렇게만. 그게 참 안타까워요. 최명희 작가처럼 아니면 토지를 썼던 박경리 작가처럼 아니면은 그 태백산맥을 썼던 조정래 작가 이런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산소예요 우리한테. 그 시대의 스승들이죠. 이 시대의 스승들이 저희들한테 줬던 이 메시지를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. 홈프로 읽어보지 않고 일제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. 전라도를. 아까 우리 오면서 남원성 한번 봤잖아요. 정유재란 때 전라도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시절을 그 인식한다고 그래요. 작가들은 인식한다. 우리가 나침반이 그 북극을 이렇게 가리키면 와 북극을 가리킵니까 선생님? 거기에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가리키는 거야. 그거를 작가들이 인식한다 이래요. 그러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. 아주 피말리면서 그 종대 3부가 이렇게 멸망해가는 과정을 형상화를 너무나 잘했어요. 최명희 작가는. 홈불은 여러분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재미있는 스토리로 읽으면 안 된다 했지요. 백과사전처럼 읽어야 된다. 밑줄을 꺼가면서 읽어야 돼요. 자,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하는, 알겠습니까?